김경수 재판 구형 잘못되었다. 박 대통령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최근 들어서 박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건강위 독설과 심지어 박 대통령께서 수감된 구치소에 CCTV가 달려 24시간 감시한다는 내용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나라의 TV는 2월 8일자 방송에서 최근 박 대통령과 면회한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빌려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위독하다거나 몸무게가 39kg 빠졌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종창대 기자께서 박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에 직접 CCTV 관련 내용을 취재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교정시설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감된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시설에서 교도관들하고 이 수용자들 간에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교도관들과 수용자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복도에 한정해서 CCTV는 설치가 돼 있고 그 CCTV는 24시간 돌아가지만은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는 아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유일한 곳은 징벌방이라고 합니다. 소위 수용시설 안에서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징벌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 수가 묶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갇혀 있는데 혹시 자해할까 싶어서 CCTV로 감시를 하지 여성 수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에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라의 TV는 가짜뉴스의 오명을 덮어쓰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사 중심의 뉴스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관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박 대통령 관련 문제만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다루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를 구독하시어 소식을 전해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박근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장 늦게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그동안 간만 보며 잔고를 재던 이유가 고작 비박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탄핵을 인정하자는 수순을 밟기 위한 의도였나 봅니다. 박 대통령이 칼테러를 당하며 선거 지원 유세해주던 과거사 일은 몽땅 잊고 결국 오세훈은 배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중자애하면서 탄핵 반대에 힘써야 그나마 정치인으로 재기를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김무성 유승민급으로 자리매김하는 최악수를 둔 것입니다. 특히 법률가란 작자가 박 대통령 재판 기록만 살펴봐도 탄핵이 엉터리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진실을 덮고 탄핵을 정치적 의도로 인정하자고 하는 건 상종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군상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행보는 더욱 가관입니다. 2월 7일 당대표가 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선 무효 주장 안 할 테니 우리도 풀어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정당성이 문제가 되니 이번에 구속된 박근혜, 이명박도 석방해줘라 이런 말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도 구금된 게 딱 2년뿐이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재판장이 3번이나 바뀌는 게 무슨 뜻인가 무죄라는 뜻이다.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이므로 석방해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께서 홍준표의 제안 발언에 동의할까요? 물론 홍준표의 이런 입장은 총선이 끝나면 또다시 달라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홍준표 씨부터 당장 박통팔이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진정성은 하루아침에 말로 순식간에 쌓이는 게 아니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월 8일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잇따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 등 6명은 특정인 옹립을 위한 절차라 반발하며 전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에서 28일로 잡혀 전당대회 날짜와 겹치면서 연기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관용 당선관위 원장 주재로 진행된 선관위 회의에선 만장일치로 전대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당 비대위도 선관위의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박관용 당선관위원은 27일 전대 강행 결정 배경에 대해 전대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 물리적으로 연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제1야당이 공당으로서 날짜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월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김태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관진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관진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김관진 전 장관과 김경수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김관진 장관의 경우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고, 김경수의 경우 처음부터 대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여론 조작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경우 증인 진술의 기초로 유무죄 형방이 결정되어지는 데 반하여 김경수 경우 텔레그램 메시지와 킹크랩 시연 등 다수의 증인 진술과 뚜렷한 물적 증거들이 재판 기록에 수집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는 게 김관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의 주장.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대선까지 킹그랩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8,800만 건의 대규모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누가 유린하고 파괴한 것일까요? 김관진 전 장관이 7년 구형을 선고받는다면 김경수는 무기징역 이상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공감 순으로 소개해보자면 DUSG는 무슨 법이 이리 형평성이 없을까요? 김관진이 7년이면 김경수는 무기징역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은 공감을 눌러보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민의를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라며 댓글을 통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재 이 댓글에는 공감이 7,250개, 비공감이 1,700개가 달렸습니다. 또 WLSC는 그럼 깽수는 무기징역감이네? 라 했고, 직수리는 김관진의 댓글 지시가 7년 구형이면 김경수의 킹크랩 댓글은 사형 구형이 마땅한 거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사형을 구형이라라고 힐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유죄 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뚝심을 보였습니다. 2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6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특검팀은 구형량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형사 32부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폭행 및 동승자 탑승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손 대표가 김 씨를 상대로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2월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손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JTBC도 해명자료에서 실명을 거론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손석희 JTBC 사장은 법무법인 2곳을 선임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손 사장은 지난달 21일 경찰대 출신 김선국 변호사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최세훈 변호사 등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월 30일 시민단체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변호인을 대거 늘렸습니다.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7명이 모조리 변호인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 로펌 홍기채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쳤고 지난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같은 로펌 김선규 변호사도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대기업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손 사장은 이렇게 경찰대 출신과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10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누리꾼들은 뉴스룸에서 전관 예우 비판하시던 분이 참 앞으로 남 비판하지 마라. 또 묻은 개가 겨묻은 개한테 뭐라 하는 꼴이었네. 변호인이 10명이나 되는 게 더 좀 이상하네요. 경일계 프리랜서 기자 한 명인데 알아주는 언론인이시고 대표이사 사장님이 개인 한 명 상대하는데 10명의 변호인을 의뢰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대줍니까? 떳떳하면 그냥 CCTV, 블랙박스 공개하고 안나경 핸드폰 문자 통화 기록 가면 될 것을 쯧쯧. 참 뻔뻔스럽다 못해 파렴치하다. 이름 석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뻔뻔히 뉴스 진행하고 국내 유일 변호사를 10명이나 대등해서 뭘 이길 참인지? 김웅 기자 하나 못해보아서 이렇게 떨까? 일찌감치 X물에 빠져 죽는 게 낫지 뭐 하는 짓이야 속보이게 말하라며 힐난하는 댓글들이 죄다 베스트를 차지했습니다. 김흥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